것인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어느새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지 않으면 향후로도 지금 모색하기 쉽지 않다. 그런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노선을 유턴을 하고 있고 중도 보수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클릭, 좌회전을 아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방향성은 명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10% 돌파와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자, 안철수 대표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야,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촛불 집회 안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간 본 적이 없어요. 2차에서 6차까지 내리 촛불 집회 계속 참여하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안 나가고 거리를 뒀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유를 보는 거예요. 자, 안희정 지사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2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 지지자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거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금 지지를 하는 그런 표란 말이죠.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세론으로 됐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층이 문재인 대표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안희정 지사가 20% 이상의 급상승은 사실은 문재인 지지층과는 별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 지지층은 또 실망을 할 겁니다. 아 그래 좀 안정적인 어떤 좀 그런 그 합리적인 진보주의자가 또 없네. 그런데 돌아보다가 안철수 대표도 있네.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경선 이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딱 포지셔닝이 안희정 지사와 똑같은 포지셔닝을 뒤따라해요. 따라가기. 욕은 먹지만 그러나 늦었더라도 지금 중도 보수표를 내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이미 실기를 좀 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연정 제안을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뭇머뭇거리 사이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한테 이제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대연장이라고 하는 큰 틀이 그냥 딱 씌워져 버렸어요. 그 구도를 쉽게 누구도 함부로 깨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이 지금 이제 여전히 좀 문제인 것이고, 옆에 참모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디테일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이 좀 진행이 되고 하면 좀 이제 약간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선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뭐 안철수의 진심 또 4차 혁명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경선 뛰겠다고 지금 들어오신 손학규 전 고문도 그렇고 또 뭐 정운찬 전 총리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올드보이의 리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의 전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안희정과 같은 그런 그 돌풍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다 오히려. 네. 좀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들어와서 리그를 같이 띄워주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짜여진 이 구도대로 그대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안 대결이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도 안지사하고 문 전 대표의 요게 있고 그 다음에도 문 대표가 되더라도 또 안철수 의원하고 이게 되니까 결국은 뭐 지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고 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낙마 이거 예측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됐어요. 그런데 문안 대결도 거의 뭐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나름대로는 뭐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키는 반문 연대를 누가 성사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안지사 같은 경우에 약진을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를 잡아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문안 대결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지사가 거의 중도 보수층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도 보수층들을 다 해가지고 안한 대결이죠, 안한 대결. 네. 물론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안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지사가 필승 카드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안한 대결은 뭐 형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참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 토론하자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 대표하고 각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역시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는 대선 국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재명 성남시장 한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두 분 다 사실은 딜레마 때문에 이렇게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 시장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자기가 사이다 발언으로 톡톡 튀는 발언으로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러면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사이다 발언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책 얘기도 하고 네. 뭐가 안정적이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했더니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사이다 발언하는 이 시장이야. 그러니까 도로 다시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네. 지지층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확장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 그 둘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지금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이 촛불 시위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다 시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사이다 발언해서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나는 또 다른 거 제안을 해서 뛰어넘어야 돼 하는 그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다시 사이다 발언으로 돌아갔다. 이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선 열기에 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